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지금 비디오 몇 개 올려보니까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비디오 하나당 뭐 100분 넘게 이렇게 보시니까 좀 더 시술 영상? 그 손님들이랑 같이 시술하면서 찍는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이거는 조금 적응이 되면은 이제 친한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제 미국 손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손님들이랑 시술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나중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미국에서 네일 테크니션으로 이제 생활하는 점에 있어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이제 미국 이민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제 미국 이민을 계획 중에 있는데 가서 무슨 어떤 일을 할까? 라고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강력하게 네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미국이랑 한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의 네일 시장에서 가장 큰 장점 몇 가지를 뽑자면 우선 첫 번째는 팁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서비스를 해주고 팁을 받거든요, 손님들한테. 근데 이게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물론 팁을 안 주는 분도 계시고 곧 죽어도 5불만 주는 분도 계시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간혹 1불, 2불 이렇게 주는 분도 계속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님들 대부분은 20%에서 30% 정도 팁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서비스 비용이 100불이었다 하면은 20불은 100% 내가 가져간 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은 보통 6대4로 해서 6을 내가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팁은 안 나누거든요. 그 팁은 100% 내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인컴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가 되지 않을까? 18%에서 20% 정도가 내 인컴에서 차지하는 팁,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나이예요.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미용 관련 분야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좀 꺼려하죠. 이제 보기에 나이 어린 분들이 좀 더 센스 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해를 하지만은 여기서는 나이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도 좀 늦은 나이에 사실 네일을 시작을 했었고 여기 왔을 때도 이미 37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40대고요. 한국에서 만약에 제 나이에 한다고 하면은 좀 내가 샵을 하면 모르겠지만 직원으로 사실은 일을 하긴 좀 어려워요. 직원 채용은 거의 30대 미만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50대, 60대 분들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만 센스가 있다고 하면은 진짜 20대 어린 친구들도 50대, 60대 분들한테 네일을 받으세요. 본인의 취향이랑 맞다.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의 서비스를 잘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미국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데 40대 경력 단절됐어. 아니 혹시나 아니면은 내 경력이 한국에서는 잘 나갔지만 미국 가서는 이걸 이어갈 수가 없어 하시는 경우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일 자격증 따서 오세요. 제가 앞서도 이제 비디오에서 찍었지만은 한국에서 자격증을 따고 오시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학교를 다시 가야 되든 안 가야 되든 자격증 따고 오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손님들의 기대치예요. 한국 손님들이 좀 깐깐한 편이에요. 좀 깐깐한 편이고 워낙 한국은 이게 유행이나 트렌드에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고 인스타그램 보면은 막 예쁘게 해가지고 사진 올린 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사진 들고 갔어. 그러면은 이 사진이랑 똑같이, 적어도 똑같이는 나오기를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애시당초 그런 기대는 없어요. 워낙에 네일 서비스 자체가 거의 이제 베이직한 서비스로만 하는 게 이제 추세다 보니까, 추세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이제 서비스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실 뭐 예쁜 네일 아트 이런 거 해주면 좋죠. 해주면 엄청 좋아하고, 그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고, 크게 사람들 기대 안 해요. 비슷하게만 나와도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뭐 네일밥 좀 먹었다, 한 6개월이라도 네일밥 좀 먹었다 하면은 여기 오면 엘리트죠. 여기 오면은 그 가게에서 단숨에 엘리트로 급부상하고 이제 인기 스타가 됩니다. 그 손님이 너도 나도 이제 나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는 그냥 평타 치는 사람이었다, 네일 하면서 평타 치는 사람이었다, 아니면은 이제 새로 배웠는데 뭐 어느 정도 한국에서 하는 스타일들은 조금 할 줄 안다 하면은 여기 오시면은 뭐 날아다닙니다. 그냥 날개를 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 사시면은 이제 어깨에 뽕이 딱 들어갈 수 있다, 내 스스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겠죠. 근데 반면에 단점도 있긴 있어요. 단점은 이거는 일단 내가 이제 그 가게에서 일을 할 때보다는 내가 오너가 됐을 때, 이제 셀프 인플로이가 됐을 때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제품의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다양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같은 제품이라도, 만약에 똑같은 자석젤이라도 한국은 막 계속해서 막 새로운 스타일의 자석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10년 전에 있었던 그 캐나이 아시죠? 이렇게 일자로 쭉 떼가지고 하는 거, 그거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하는 그런 스타일의 막 맑은 느낌의 그런 거는 이제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손님들도 사실 제가 이렇게 야 너 이거 새로 나온 건데 해볼래? 이러면은 처음 본다는 손님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해주면은. 그래서 그런 제품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비싼 이제 쇼핑 비용을 지불을 하고 한국에서 제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한국보다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한국 서플라이를 이제 그 리테일 하는 그런 온라인 스토어에다가 오더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기대치에 만족되는 제품을 쓰려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비용인데요. 요거는 조금 상대적이긴 해요. 상대적이긴 한데, 사실 네일 서비스가 여기는 한국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데, 뭐 솔직히 그 GDP나 임금 자체가 여기가 높잖아요. 물가도 그렇고.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오히려 네일이 싸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 이외의 서비스들 있잖아요. 속눈썹이나 보통 많이 하시는 속눈썹이나 헤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엄청 가격이 높아요. 특히 속눈썹은 보통, 예전에는 속눈썹 보통 기본 5만원 이랬었는데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여기는 속눈썹이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베이직이 처음 이제 풀셋이라고 하는데, 처음 이제 하는 거는, 까는 거는 150불? 이렇게 해요. 그게 베이직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뭐 볼륨 들어가고 뭐 메가 볼륨, 무슨 볼륨 뭐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은 처음 셋이 200불에서 250불 이렇게까지도 가거든요. 보통 시술 시간은 2시간 정도인데 200불, 250불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필 하는 거는 그보다 비용이 좀 작겠지만은 그래도 네일 서비스에 비하면은 시간당 단가가 엄청 높은 편이죠. 네일은 아마 제가 하는 서비스도 그렇고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평균 단가가 한 시간에 한 40불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헤어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헤어는 뭐 염색 같은 거 보통 300불, 뭐 200불 이렇게 하거든요. 기본적인 염색이.
근데 그거 뭐 1시간 2시간 손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끝내니까 헤어랑 비교하면은 굉장히 그 비용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일을 하는 게 이제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타 미용 분야에 있어서 그 숙련도라는 게 네일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숙련도의 완성이 조금 더 빠를 수가 있다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좀 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네일은 시술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품이 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품만 제대로 된 걸 잘 만나신다면 뭐 유지력이나 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니까, 이건 기본으로는 어느 정도 할 줄 일단 전제 하에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미용 서비스에 비해서 배우실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제품들과 아트웍 같은 거를 하면서 거기에 그거를 통한 재미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속눈썹도 같이 겸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속눈썹은 참 지루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왜냐면 일단 손님들이 베드에 누워서 시술을 받으시니까 거의 자요, 대부분. 손님들이랑 자니까 손님들이랑 얘기도 못하죠. 그리고 똑같은 이제 작업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 하는 게 사실 좀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 뭐 전처리 한 다음에 속눈썹 붙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좀 재미가 없었고, 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스텝이 계속 쌓이잖아요. 뭐 베이스 바르고 컬러 바르고 아트하고 뭐 오버레이하고 탑코트 바르고 이런 스텝들이 계속 쌓이는데, 그 중에 중간중간에 들어간 아트들은 또 할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뭐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재밌어요, 네일 하는 거는. 또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그런 재미들이 좀 더 커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점들을 앞서 말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일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라도 오게 되시면은 뭐 미국 가서 뭐 하지, 난 영어도 못하는데 뭐 솔직히 뭐 이해는 해요. 영어 못하는 거 나이가 들면은 배우기 어렵죠. 근데 영어 못해야 돼요. 네일 하는 거 영어 못해야 돼요. 손님들이랑 정말 간단한 커뮤니케이션만 할 줄 알면 되고, 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항상 눈치 빠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딱 눈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는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할 거 없고, 그냥 한국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 이제 기본적인 시술 스텝이나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뭐 요즘에 원데이 아트 뭐 이런 거 많더라고요. 원데이 수강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런 거 통해서 좀 배워오셔도 되고, 자격증은 무조건 따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다 드린 것 같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랑 같이 시술하면서 찍는 영상도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이만. 빠이빠이.